야리켈리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도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류 같은 데 찍는 걸 도장이라고 하죠. 네,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 찍는 것을 전각이라고 말을 해요. 도장이 아니라 정각. 그러니까 정각과 도장은 같은 개념이죠. 네, 정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뿔로도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재료를 가장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 돌이고, 도장을 작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사이즈가 오픈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도장의 크기도 조금 달라지는 게 좋겠죠. 요렇게 정각용 인주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 그냥 스탬프용으로 나오는 다이소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각용 인주가 따로 있습니다. 예, 요걸 이용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인주 안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얘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섞어줘야 돼요. 안에 기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한번 전체 뒤집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사용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굳어 있네요. 자, 이렇게 뒤집고 난 다음에 도장 찍을 때 얘를 꾹 눌러서 천천히 떼면 이 섬유질이 이 도장에 다 묻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얘를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가면서 사방을 전체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일단 찍어볼게요. 이렇게 여러 번 콕콕콕콕 해서 사방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한문으로 지금 적어놨는데 제가 아호가 없을 때 만든 도장이라서 요거는 한자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인이라고 하는데 두인도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세 개를 찍어 놓고 제가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하얗게 찍혀 있고 주변이 빨갛게 나오죠. 이거를 성명인이라고 해요. 성명인. 그리고 이름이 하얗게 나왔고 주변이 빨갛기 때문에 이거는 백문이라고 말을 해요. 정각에서는. 그러니까 흰백자, 그럴 문자. 그러니까 흰색 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호가 없을 때 요걸 찍은 거라 아호 도장은 제가 요렇게 새긴 건 없는데 여기 제 아호로 만들어진 도장입니다. 지우개로 만들어 거거든요. 요게 아호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여기 자리에 있는 거죠. 아호, 열이. 요거는 글자가 어때요? 빨갛게 찍혔죠? 그래서 얘는 아호인이고 얘는 주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센치로 따지면 정각으로 따지면 오픈 사이즈를 얘기하고요. 1.5cm 곱하기 1.5cm 정도 됩니다. 요게 오픈 사이즈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도장 사이즈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두인이라고 해요. 두인. 작품의 머리 쪽에 찍히는 걸 두인이라고 합니다. 두인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새길 수도 있고요. 간단한 글씨를 새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인에서는 백문을 새기든 주문으로 새기든 크게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명인은 거의 백문으로 새기고요. 아호는 주문으로 새겨요.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 룰처럼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인은 백문이든 주문이든 크게 상관없이 새겨지고요. 두인의 사이즈는 성명인 사이즈의 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세로가 1.5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가로는 0.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기본으로 3개를 세트를 준비를 하시면 어떤 작품을 할 때 도장 찍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작품을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이 도장을 그대로 찍어보면 자, 두인 먼저. 두인은 작품의 머리 쪽, 그러니까 이 작품의 머리 쪽이면 여기죠.
여기에 찍는 도장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인주 다시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작품에 너무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떨어져서 또 너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 끝에 걸치듯이 두인이 들어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름 성명이 나고 아오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누구시라는 게 안 적혀 있는데 요거 전재승님의 안개꽃 사이로라는 시거든요. 요거를 여기 적어 볼게요. 적혀 있으면 여기에 성명인하고 아오인을 같이 찍거든요. 자, 성명인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아호인을 찍어주는 건데 아호인이 제가 없으니까 한자 성명을 아호인이라고 치고 여기다 찍는 거예요. 간격은 조금 벌려줘야 돼요. 원래는 이 한 칸 정도를 벌린다고 하는데 한 칸이 너무 넓으면 한 반 칸 정도만 벌려가지고 반칸이라 그러면 요 크기의 반 정도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작품의 형태입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즈가 지금 이거는 1.5cm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품 크기에 비해서 도장이 너무 큰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짜리 사이즈는 보통 여기 지금 밑에 바닥에 보이는 요 밑에 바닥에 보이는 이렇게 큰 4절 사이즈 작품 있죠. 이런 데 들어가면 적당한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 정도 8절 사이즈 정도일 때도 요거 크게 써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 규칙의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도장이 너무 커서 그리고 도장은 빨갛게 찍히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도장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율적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픈 사이즈 1.5cm 사이즈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작품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이고 무거워. 요거는 사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새겨 놓은 건데 사구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을 돌에다가 새기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도장이 큰 경우는 이렇게 찍다가 여기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도장은 인주를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위로 산처럼 봉오리처럼 산봉오리처럼 얘를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도장을 여기 위에서 톡톡톡톡 건드려 가면서 전체를 인주를 묻혀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찍어볼까요? 예전에 사구인하고 도장 제가 엄청 많이 새겼었거든요. 근데 노안이 와가지고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 돌이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인주가 더 크면 돼요. 인주가 더 크면 되는데 더 클수록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요런 인주는 저렴한 거는 10,000원대 하고요. 비싼 거는 6만원, 7만원, 10만원대도 있고 가격대는 다양하거든요. 자, 요렇게 인주를 묻혀서 요렇게 찍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문장을 요렇게 제가 사구인으로 새겼어요. 벼루석에 새긴 이거 있어요. 이거 벼루석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파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요거는 찍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탁본이라고 하죠. 탁본. 여기 위에다가 천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올려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내는 탁본용으로 만든 거라 이거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 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로 이용해서 정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새기는 게 어렵고 그리고 찍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의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는 거. 신 이제 오래 가는 게 장점이고 또 멋스럽죠.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스탬프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돌도장으로 만든 정각이 아니라 이제 각인을 해서 만든 도장이에요. 여기 뒤에는 이제 나무를 붙인 거고 앞에 고무판에 각인으로 해서 새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도장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레이저로 각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깊이감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사치아타 인주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물에 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작품에는 이 세 개의 도장이 들어가면 돼요. 성명인, 아오인, 두인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면 되고 이제 요거 새끼 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캘리그라피 작품을 할 때 크게 쓰는 작품도 있지만 작게 쓰는 작품이 있잖아요. 작게 쓰는 작품에는 도장도 작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면 도장은 어디 찍는 게 좋으냐면 이 맨 끝 있죠. 작품의 끝부분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도장 사이즈 사실은 여기에도 1cm짜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도 1cm짜리 사이즈도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으면 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줘야 돼요. A4 사이즈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쓰죠? 그럼 이 끝부분에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좋아요. A4 사이즈에는 1cm짜리 도장이 적당합니다.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엽서 사이즈에는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면 좋고요. 이렇게. 어때요? 도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 크게 들어가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장이 너무 튀지 않도록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 도장을 보면 요런 스탬프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스탬프로 찍는 거 많이 보이시죠? 네, 요런 스탬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잉크가 많이 번져요. 그래서 화산지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번져가지고 작품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여기 보이세요? 점점 번지는 거? 화산지용으로는 이게 적당하지 않아요. 흡수력이 좀 덜한 종이에 쓰기가 적당한 스탬프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네이버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마지막 라인 아래쪽에다가 이런 거를 딱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야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요 도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4지에는 요 도장이 딱 적당해요. 화산지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쓰면 맨 밑에 요 다의 마지막 아래쪽에다가 이런 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예 작품의 그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방향이 일반적인 글씨의 방향이거든요. 서예 작품은.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게 서예 쓰기의 진행 방법인데, 서예 쓰기의 도장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도장이. 열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도장도 이렇게 찍혀요.
읽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캘리그라피 작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도장의 방향이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작품의 방향, 읽는 방향과 도장의 읽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도장의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 도장을 어디에 찍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장 찍는 위치 여기만 봐도 글자를 써놓고요. 여기 끝나는 지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같은 위치 중심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찍혀져 있고 제가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자가 쭉 진행됐지만 끝은 여기죠. 다가 여기서 끝났죠. 그럼 그 밑에다가 글씨를 쓰고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글씨 맨 끝에 본다의 중심에 내 도장도 중심 맞춰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됐지만 세요 밑에 딱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간격을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조금 간격을 띄우고 해주시면 돼요. 얘도 조금 삐뚤하게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에 중간에 도장이 들어가도록 전내, 이루어졌네 밑에 간격이 딱 맞춰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혹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밑에 공간이나 위에 공간이 어때요? 비슷하게 남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찍어주면 너무 글씨가 아래쪽으로 처진 느낌이 들어서 빈 공간에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쇠의 풀처럼 혼자서 갈아도 끝까지 내려왔죠,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찍을 데가 없어. 그래서 좀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끝나는 지점에 밑에다가 찍어주시면 되고 밑에 공간이 너무 없을 때는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장을 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도장이 없는 작품들을 찾아왔어요. 제가 보통은 작품을 하면 바로바로 도장을 찍는데 여기 있는 거는 작품 도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도 좋은 날하고 이렇게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다 찍으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여리 켈리가 쓰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리 켈리가 쓰다 이런 거 굳이 안 넣어도 괜찮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어디다 하면 좋을지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이거 찍는 위치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든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됐고, 자, 이게 또 하나를 보면, 자, 요것도 보면은 글자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밑에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도장을 찍으려면 그래도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이쯤? 다 밑에 바로. 이렇게 도장 찍는 것도 결국은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찍고 싶은 위치에 적으면 되는데 대체로 끝난 지점 아래쪽 맨 끝에 중심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너는 나의 설렘이다도 뭐 여기 찍어도 될 것 같고 여기 찍어도 될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필 차리가 그대 앞에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대체로 문장의 끝에 사용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도장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글자 크기를 한번 볼게요. 글자 크기 보면 여기 이 작품은 글자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이 여리 켈리 도장에 들어가 있는 글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글자 자체가 좀 작죠?
그런데 여기가 이 도장이 들어가면 조금 큰 느낌이 들어서 요번에는 더 작은 도장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도장 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더 작아야 돼요. 작품의 크기보다. 이렇게. 그리고 달달한 커피가 땡기는 오후. 요것도 도장을 여기에서 뭐 작게 찍거나 여기에서 조금 크게 찍거나 이 도장. 기본적으로 이게 1cm짜리 도장은 작은 작품에 찍기가 굉장히 그냥 무난합니다. 요거를 여기 이렇게 찍었어요. 도장이 너무 큰 것보다 작은 게 훨씬 나아요. 자, 바람에 뒤척이는 풀잎처럼 춤추며 살리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찍으려고 하니까 여기 나뭇잎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찍는 위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큰 도장 말고 작품의 도장은 작아도 됩니다. 그래서 도장은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죠. 작품용으로 이런 거 세트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캘리에 좀 작은 작품에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고요. 이거 더 작은 거는 제가 지우개로 판 건데 이런 것도 레이저 각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도장 자체가 어디에 어떤 사이즈를 찍어라 그런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예 같은 경우는 성명인, 호인, 그 다음에 이 두인을 기본적으로 3개 찍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꼭 찍어야 되고요. 캘리그라피 작품에서는 이 3개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만 찍어도 되고 다 찍어도 되고 거기에 사구인까지 찍어도 되고 도장이 몇 개 들어가고 모자라는 거에 따라서 작품에 크게 작품성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하실 때는 조금 자유롭게 찍으시면 되고 1.5cm 이상, 이 5푼짜리 이상의 사이즈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 이하 사이즈로 해가지고 작품에 언제든 어떻게든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자유롭게 쓰셔도 된다는 거. 그렇지만 도장 사이즈가 작품 사이즈보다 너무 크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써보세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앞으로 영상에 도장까지 찍는 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 설명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조금 끝이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